임원한테도 코칭을 붙여드렸는데 왜 어떤 분은 변화가 되고 어떤 분은 변화가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칭이 소용이 없다. 이미 50이 넘은 사람들한테 무슨 그게 효과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에 100%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서로가 인정하면요,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리더십의 5단계를 만들게 된 이유거든요. 무엇보다 일단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임원이 본질에 대해서 100자 이내로 정리를 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임원은 기업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책임과 윤리를 준수하는 리더. 이게 임원의 본질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얘기한 리더의 본질은 조직이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방향을 설정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설정된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아가려고 그러면 상호 합의가 있어야 되죠.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행복하게 일하죠. 연결이 다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본질에 충실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첫 단계를 뭘로 꼽을 것인가. 각 기업의 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세대 간의 갈등을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30년 이상을 해보면서 보면은 똑같이 안 바뀌는 게 있어요. 하나의 키워드를 뽑으라면 뭘 하냐. 첫 번째가 무조건 신뢰라는 거거든요. 자, 나이가 어리건 다 상관없어요. 상호 간에 신뢰가 구축이 되면 그 다음 일이 쉬워져요. 결국은 따르지 않는 거는 상사를 신뢰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도 내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이 즐겁잖아요. 근데 불신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남녀노소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부터 리더십 분야에 들어왔을 때 조직 속에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문제를 파악했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탑 3에 속하는 건 조직 내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원활한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대 간에도 똑같아요.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든 이해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서 제가 그냥 대한민국에 성함을 말씀드리면 알만한 분들을 코칭했을 때 확신을 얻었어요. 이분들도 뭐라 그러냐면 왜 나한테 이해해달라고만 하고 나를 이해하겠다는 사람은 없냐 이거예요. 자기 그게 화가 난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저분이 잘난 것 같아도 그분 역시 원하는 건 이해받기를 원해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뭔가가 조직 속에서 이루어지고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리더하고 일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똑같이 나오는 건 나의 성장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한 가지라도 확실한 전문성이 있으면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리더가 이런 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요소를 가져야 된다는 건 차이가 있을까요? 20대, 30대 뭐 없더라고요. 여러분 모두는 리더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내가 HR 쪽에서 이 리더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고민을 안고 오셨는데 먼저 자기 자신부터가 저는 좀 나도 리더로서 포지셔닝을 딱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내가 리더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분들도 서포팅을 잘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단계로 자신을 아는 리더라고 한 것은 임원에게 코칭을 붙여줬을 때 어떤 분은 성공을 하고 어떤 분은 실패를 했는데 자기 성찰이 잘 되는 분이 성공한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하면 변해요. 어느 누구든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의 어떤 점이 좋은 점이고 어떤 게 잘 발휘되고 어떤 건 익숙하지 않은 건지 내가 성숙되게 표현되는 건 뭐고 미숙되게 표현되는 건 뭔지를 명확히 인지하면 대부분 임원의 자리에 같이 가신 분들은 정말 탁월한 분이시잖아요. 그게 명확히 인식이 되면 바뀌셔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도와드리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딱 서서 버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공감하는 리더거든요. 내가 그렇게 명확히 자신이 섰어요.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과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AI 이래가지고
과거의 시대에 비해서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모두가 다 혼돈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서로 힘을 합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되는지 이 관계성을 잘 쌓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코칭 스킬에서 말하는 경청과 그 사람의 생각의 문을 열어주는 질문, 행동을 높여주는 피드백, 이런 것들을 적절히 사용을 해서 공감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장하는 리더거든요. 나는 성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성장시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서서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을 보는 각도가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밑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즉 나는 성장하지 않으면서 너네만 이끌어줄게. 임원분들이 그런 말씀들 종종 하세요. 나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큰 성공이니까 그냥 더 이상은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즐겁게 서포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너무 큰 성장을 꿈꾸지 마시고요. 작은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이 대목에서 강조하는 게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조직 속의 상황이 다 다르고요. 내 개인의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균형이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 Feel of Life에 이거에 포커싱 되면은 안 돼요. 제가 임원 코칭을 하다 보면 진짜 다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정말 모든 게 평화로우세요. 근데 어떤 분은 모든 게 불편한 상황이에요. 평화로운 분의 균형과 평화롭지 못한 분의 균형이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내가 육체적인 걸로, 어떨 때는 지적인 걸로 더 많이 쌓아야 이게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균형을 잡아야지만 실제적인 여유가 생겨요. 내가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데 여유는 절대 생기질 않습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갖기 위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제가 하고 있는 나눔은 하루에 2사람한테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든 항상 칭찬의 말이든지 또는 격려해 줘야 될 거든지 2사람한테 반드시 제가 통화를 합니다. 이것이 저의 나눔이에요. 저는 나눔이라는 거에 대해서 큰 걸,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걸 에브리데이 실천할 수 있는 걸 가져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